네, 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첫 번째 뉴스는 검란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서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면요. 예.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받고 모두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일당은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중앙지검은 원칙대로 항소하자고 했는데 이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제 일문일답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들이랑 만나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예.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또 감독권자로서 검찰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 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검사들은 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중하게 판단하라. 예. 이게 바로 지침 아니냐는 겁니다. 회사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예. 후임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예. 상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여러 상황 잘 고려해서 판단해. 예. 이렇게 말하면 사실상 방향을 준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 검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하라 이렇게 말한 순간 항소를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읽혔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또 정서 법무장관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내부 반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항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예. 거예요. 대검 예규에서는 양형이 부당할 때나 또 무죄 선고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배임과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규상이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좀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그 성폭력 사건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 재판부가 초범인 경우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만으로 검사들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신상 공개를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사건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건의 경우 일선 검사들의 의견에 반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 간부면 간부, 검사장이면 검사장, 또 평검사면 평검사끼리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예. 단순히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걸 넘어서요. 노만석 대행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면전에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노만석 대행이랑 같이 일을 했던 법조인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수사는 굉장히 꼼꼼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예. 이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이나 정무적 판단 능력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정성호 장관이 사법연수원 18기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인데 또 반면에 노만석 대행이 29기입니다. 기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 이렇게 말한 게 그 예. 노만석 대행이 들었을 때는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검란 파장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당분간은 계속될 그래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예. 검찰 내부에서는 어차피 검찰 개혁되면 검찰 다 사라지는데 굳이 남아서 뭘 하겠냐. 오히려 이제는 나갈 준비하면서 내부 의견이라도 강하게 내보자.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두 번째 뉴스는 제재 유예입니다. 네, 중국이 하나그룹 계열사를 겨냥해서
제재를 1년 부과했는데 이제 유예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중국은 한화가 미국 정부 조사에 협조했다 이러면서 한화 계열사 5곳을 제재하려고 했어요. 예.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기업들이 한화랑 거래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이 당장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건데요. 한화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네. 제재 대상에는 미국에 있는 한화 조선사랑 해운 회사들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중국이랑 부품 거래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제재가 바로 들어갔으면 피해가 굉장히 컸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예, 이것도 미중 정상이 그 에이펙에서 만났을 때 합의한 결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무역 갈등을 좀 풀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조치도 그 합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중국이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환영하는 분위기기는 한데 예.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제재 유예가 1년짜리 한시적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년만 미뤄진 거지 아예 없던 일로 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예. 또 미중 사이에 다시 무역 갈등 커지면요. 언제든 이 기업들 다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확실성 해소된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 유예니까 걸리네요. 예. 세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세 번째 뉴스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결정된 NDC라고 하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요. 하한선은 53%, 상한선은 61%로 잡혔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내뿜는 온실가스 있잖아요. 예. 이 양에서 최소 53%, 많게는 61%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53%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줄인다고 했을 때 계산되는 수치고요. 61%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더 강한 기준입니다. 정부는 이 사이에서 조율하면서 계획을 잘 실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계획입니까?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취지는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실제로 드는 비용이 얼만지도 안 나왔고 방법도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성환 장관도 브리핑에서 이런 점을 좀 인정했습니다. 각 부처랑 계획을 정밀하게 검토했고 예산도 충분히 잘 계산해서 안을 만들긴 했지만 기재부랑 시각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정확한 숫자, 계획도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조만간 분야별 세부 계획을 나눠서요. 이걸 바탕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탄소를 많이 줄이겠다고 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번 정부가 35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 넘게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걸 실제로 하려면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예. 그만큼 돈이 많이 들게 되고 결국 전기요금에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 오면 산업용 전기요금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럽처럼 전기요금 오르지 않게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결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요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는데 네. 대신에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생긴 수입 전부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을 돕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봐야죠. 더 눈여겨볼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마지막 뉴스는 대학가 덮친 부정행위입니다. 저도 최근에 잇따르는 뉴스를 봤는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 이 AI를 사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정황들이 포착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세대에서는 비대면 중간고사 중에 챗 GPT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이 있었다.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됐고요. 예. 고려대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 명이 답을 공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려대는 이 문제의 시험 아예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최근에 온라인 시험이 좀 늘고 있잖아요. 예. AI랑 메신저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속속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연세대에서는 예. 컴퓨터로 객관식 문제를 푸는 시험이었어요. 네. 학생들은 시험 내내 손이랑 그 화면 같은 거에 대해서 얼굴 잘 안 보이도록 영상에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일부 학생들은 카메라 각도 좀 틀고 내가 커닝하는 걸 보이지 않게 이런 꼼수를 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컴퓨터 화면 위에 여러 프로그램 띄워서 내가 해킹하는 걸, 커닝하는 걸 모르게 부정행위 저지른 걸로 알려지고요. 네. 고려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문제를 공유했고요. 실시간으로 학생들끼리 답을 맞춰보는 그런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몇 명이 부정행위했는지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학생들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이 컨닝했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요? 네, 그 한 수강생이 대학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예. 우리 양심껏 한번 투표해보자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요. 야. 스스로 수강생이 아니라고 밝힌 사람 빼고 총 387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중에서 나 컨닝했어 이런 응답이 211명에 달했습니다. 직접 풀었다는 응답은 176명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컨닝했다고 답을 한 겁니다.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연세대는 16명의 조교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 수업 영상들 다 하나하나 분석했다고 했고요. 예. 생각보다 부정행위 장면이 많아서 교수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지금이 수능을 앞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의 신뢰도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연세대가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수능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예. 자 AI가 등장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대학들이 아직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생성형 AI가 상용화된 지가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예. 그런데 대학가 혼란은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기술이 이제 단순한 자료 검색을 넘어서 글쓰기도 하고 또 과제에 사용되기도 하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선 시험에 또 동원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대학들은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난해 조사를 보면요. 4년제 이상 대학생 중 10명 중 9명이 예. 자료 검색에 AI 써본 적 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 10개 대학 중에 7곳은 아직 AI 사용 가이드라인조차 짜지 못했다. 이렇게 답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고요. 예. 기술 발전 속도의 규제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부정행위도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부정행위 철저히 단속돼야 되고 스스로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뉴스 잘 들었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